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람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를 할 부분은 동물 대체 시험법의 개발, 보급,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제정안이 지난 12월 달에 발의가 됐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번 심포지움이 도대체 이 법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단체는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이길래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소개를 하는지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법안 좀 조항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단법인 휴메인 소사이티 인터내셔널은 NGO입니다. 미국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 NGO인데 전 세계적으로 미주, 유럽, 아프리카 한 300~400명 정도 직원이 함께 동물 복지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독성 연구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학교에서 연구실을 운영을 하시던 교수님, 그리고 면역학, 독성학 이런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함께 사이언스 베이스 그리고 에비던스 베이스 이런 쪽으로 같이 박사님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좀 많이 좀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전문가분들과 함께 예를 들면 국제기구 같은 OECD에서 대체시험 검증을 위한 위원회 소속으로 리뷰를 한다던가 아니면 EPA, 유럽의 에카 같은 화학물질청에서 대체시험에 대한 그런 리뷰라던가 제안서를 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물론 이런 분들의 저희 팀원에 계신 이제 박사님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박사님들, 교수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이라던가 맞게 이렇게 해야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단체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법안이 왜 뜬금없이 이렇게 갑자기 발의가 됐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10년 동안 이제 국내 정책이라던가 제정안, 개정안 이런 활동들, 입법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한 2015년에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독성 발현 연구 같은 AOP 관련된 이런 컨셉을 소개를 하고,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련 그 부처들과 전문기관들과 이렇게 전문가 간담회 이런 거를 이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웨비나도 하고 최근에는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 과제를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저희 사무국에서도 대체 시험을 좀 더 받아들이고 해외 규정과 조화를 하기 위한 이런 이제 과제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기관에 계신 분들, 부처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좀, 대체를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은 기술들이 한 5년 이상 그렇게 정말 어려운 그 검증 단계를 국제 표준화가 돼도 실제 이 표준화가 국내에서 활용이 되고 퍼지는데 좀 많이 갭이 있다는 그런, 한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실제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법안 같은 법적인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이런 같은 협력체라던가 그리고 연구 지원 이런 방향으로 또 지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촉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법안 문구라던가 이런 그 방향은 3년 동안 사실 지금 3년이 좀 넘었죠.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국회 토론회에서 법안 관련돼서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여기 계신 부처분들과 미국의 NIH에 계신 분들 함께 모시고 토론회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내가 토론회 이름을 넣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정말로 신기술, 21세기다운 그런 기술을 동물 모델을 계속 만들기보다는 장경진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그런 사람의 인체학 기능이라던가 이를 모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좀 더 도입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자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 이름을 넣어서 토론회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평가원에서 법제연구원에 과제를 주어서 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라고 해서 이 과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과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부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뭐 제주도 빼고 연구위원들 다 이렇게 방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사님들, 교수님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방향은 어떻게 잡혀야 될지, 이게 현실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들 중에서 국내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안을 하는 방법을 확산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게 많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게 아직 분위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 그리고 특히나 범부처와 같이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셨고,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국제적인 기구에서 표준화까지 된 검증하로 그렇게 인증을 받은 시험법들이 국내 확산이 실제로 많이 되고, 한 부처뿐만 아니라 각 범부처를 통해서도 기술이 이렇게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안 문구라던가 이런 것을 연구원에서 작업을 해주셨고, 그 끝에 지난 12월 달에 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발의도 그 제정안을 하느냐 개정안을 하느냐 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워낙 좀 새로운 그런 국내에서는 규제의 연구를 지원을 하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정안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고,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국내 보면은 여러 부처들이 R&D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OECD에서 독성 연구 같은 그런 대체 시험 검증을 하는데도 여러 부처들이 이렇게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런 부처들 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 기술을 교환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을 실제로 확산을 하기 위한 그런 틀이 지금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브릿지를 연결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브릿지를 같이 큰 그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큰틀로 해서 이렇게 법안에 넣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범부처로 하는 보건 기술 개발 이런 사업단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 시험 쪽으로만 좀 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표준화라던가 이런 필요성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법안에 같이 넣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법안 좀 조항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 제목을 고민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정말로 시각처에서도 정말 많이 고민해 주셨는데, 사실 동물 대체 이 단어도 안 넣으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애쓸 정도로,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들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는데, 먼저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발, 보급뿐만 아니라 이용을 전부 촉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우선 이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의 목적은 동물이 불쌍하니까는 동물을 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정말로 동물 모델보다는 사람의 그런 인체를 모사하는 그런 쪽의 기술, 그리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술들을 중점을 두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과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으로. 그리고 정의 같은 경우에는 대체시험법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법안에 들어가 있는 대체시험법의 정의는 6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컨셉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그렇게 이용이 될 그런 부분들을 정의에 이렇게 넣으려고 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정의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 법안 소관은 식약처가 식약처 소관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식약처가 물론 식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 승인을 위해서는 연관이 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지원 플러스 산업통상자원부라던가 다른 부처들에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환경부 같은 부처들에서도 같이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앙행정기관을 정의로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식약처장 플러스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든 부처가 함께 모여서 가능하면은 기본 목표와 방향부터 그리고 지원과 성과 관리, 민간 기술 개발 지원, 뭐 국제 협력 촉진까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이거는 이제 5년 수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설치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식약처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은 식약처장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뭐 오가노이드 장기칩 등등 이제 앞으로 지금은 생각하지 못할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세부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뭐 법안에서 하위 명령으로 그렇게 좀 세부적인 위원회의 운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들도 좀 더 뭐 환경 독성 아니면은 뭐 바이오 이렇게 좀 나누어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연구 개발 촉진. 여기서 이 법안을 보시고 이제 특히 이제 제약회사 쪽 계신 분들께서는 이거는 연구를 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많이 안 될 거다, 방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법안의 목적은 지금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그런 연구들을 촉진을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처벌 조항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의 목적 자체가 지원하고 촉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여기에 보면은 식약처장과 중앙행정기관 플러스 산하학연이 함께 공동 협동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FDA의 수산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콜라보레이션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좀 처음에 디벨로퍼부터 엔드 유저 플러스 이런 개발이 된 그 방법을 실제로 규제 단계에서도 활용을 하고 쓸 수 있게끔 규제 기관까지 함께 들어와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오도록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보급과 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화학 분야에서는 개발이 되고 검증이 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그런 대체 시험법들도 보급과 이용이 좀 국내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환경부 식약처 이렇게 논진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그 부처에서 그리고 또 관련 각 산업계에 있는 그 기관, 그 실험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곳에서도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지원, 그리고 뭔가 좀,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보의 관리 유통, 그리고 인력 기술 인프라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11년이 됐나요? 운영이 된 지. 평가원의 동물대체 시험법 검증센터가 있는데, 이 검증센터, 발리데이션 센터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익밤, 유럽에는 액밤, 일본에는 잭밤 해서 이렇게 각 발리데이션 센터들이 국제 협력 그 플랫폼을 이루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발이 된 대체 시험법을 이제 재현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 검사를 하고 그렇게 OECD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새로 개발되는 시험법이 표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전에 이제 안선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센터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센터가 운영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이 센터에 대한 좀 그 법적인 근거가 지금은 부족해서 이 법안으로서 이렇게 센터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제도 조사 연구, 검증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들을 여기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문 인력의 양성 이 부분도 있고요. 지식 재산권의 보호, 국제 협력, 조세 감면까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서든 좀 지원이 되고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펀딩이 나올 수 있도록
FDA에서도 여러 가지 펀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부처들이 합쳐져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법안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MPS 분야로 해외에서 디벨로퍼에서 엔드 유저까지 이렇게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 플랫폼들이 이제 많이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시들을 좀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IQ 컨소시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MPS의 표준화와 산업계 도입을 위해서 제약업계들 학연관 계신 분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그 경우가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MPS 쪽으로 공급자 규제 기간, 최종 사용자가 커뮤니케이션 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여기에서는 뭐 유럽의 장기칩 학계 이런 것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연구 개발 그리고 도입까지 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이렇게 관련되신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시도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시도들이 좀 생기게 되면 이런 법안으로 인해서 법적인 제도로 좀 더 지원이 되고, 그리고 좀 탄탄하게 이렇게 출발을 해서 또 규제 도입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제 식약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하는 부처들이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개발, 보급, 이용까지 촉진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고, 이 법안이 실제로 정말로 좀 국내에서 연구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국 기술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에게 좀 더 나은 그런 방법으로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또 이제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좀 문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제가 슬라이드에 법안 보실 수 있는 링크도 넣었으니까는 여기를 통해서 보시고, 뭐 저희 단체라던가 뭐 여기 발의하신 남현수 요원실, 시각처 쪽에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 발표는 마지막으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공동 주최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정말 많이 애써주신 3D 모티브 사업단의 교수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기술 지원까지 문제없이 흘러가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원더 컴퍼니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